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영어 공부를 이제 책임지게 될 영어 가르치는 권대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설명의 내용은 저희 많이 궁금하실 내용이죠. 2025 개정교육과정. 저희 원래는 2022년에 개정이 된 거라서 간혹가다 여기 2022라고 쓰신 것도 보신 적 있을 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요. 하나는 일단 정말로 정보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갖고 개정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도 어떻게 바뀌는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세미나나 이런 건 참 많이 다녔는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바로 전 교육과정이 있죠. 2015년부터 시행됐던 개정교육과정 첫 해 때 했던 그 설명회 때 준비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그때는 여기 옆에 한림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어떤 교육과정 편람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읽어보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들이 실제로 그 지난 6년간 어떻게 시험에 발현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바뀐 개정교육과정의 내용들도 앞으로 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제가 좀 오랜 시간 고민을 좀 해봤고 그 내용들을 좀 담아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좀 풀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진은 좀 다르긴 한데 저 맞고요. 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은행 사거리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나이가 좀 많아 보이나요? 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아이들 고등 입시 강의만 한 15년 이상 지금 해왔고, 나이 근데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좀 어린데 워낙 어릴 때부터 강의를 해가지고요. 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강의를 해갖고 그래서 이쪽 학교들은 거의 제가 한림학원에 있을 때 최고 기록이 내신단과 학생으로 아마 지금도 기록이 깨지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150명 이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만 한 학기에 30개를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경험은 좀 많아서 그걸 좀 오늘 최대한 많이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할 건데 이게 혹시 잘난 척처럼 들릴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 좀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5 개정교육과정 달라지는 내용, 그리고 학습 전략,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제 궁금하신 것들 중에 요 시기 때 예비고일 어머님들 걱정하는 게 대진역을 보내도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요 학교들 제가 간단히 내신 특성까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자료집에서는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학원에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학교를 평한 게 다시 학교 선생님 귀에 들어가가지고요. 뭐 대진여고 모성님이 굉장히 불쾌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구두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갈 길이 멀어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개정교육과정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 비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영어는 거의 그대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챙기실 게 없어졌어요. 그냥 매 학기 4학점씩 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고3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학점제라 그래서 영어 좀 덜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학점제의 여러 세칙들을 보면은 국영수 저희 흔히 말하는 기본 교과들 있죠. 요게 81학점인가 2학점 이수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다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매 학기 4학점 최소로 박혀 있다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지금 개정되기 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영어가 2개가 있는 학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훨씬 더 간단해져서 그냥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해 보셨으면 기억나실 건데 저희 매 학기마다 이렇게 교필이 있었잖아요. 교양 필수 과목처럼 영어는 그냥 4학점씩 계속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영어는 저희가 융합이나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일부가 A, B, C 세 단계로만 평가라고 평가를 상세하게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5등급제, 수강 인원, 평균, 점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목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되어 있는데 융합 선택 과목조차도 영어 교과는 5등급제 전체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요 과목을 들을 때쯤에는 아마 이 과목의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EBS를 읽고 있겠죠. 대부분 3학년 과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위에 과목까지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기본 영어는 거의 잊어버리셔도 될 겁니다. 여기 서울 쪽에서는 기본 영어 편성이 된 학교가 아마 거의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공통 영어 1학년 1학기, 공통 영어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부터 2학기 때 영어 1, 2. 요 정도 이제 분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로 선택 과목도 심화여고 독해야 장문이나 독해야 장문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 학교에서 채택을 해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는 요 두 과목, 그리고 2학년 때는 요거 두 과목 요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각 학교 교과 편성을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이제 학년별로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9등급제가 사라지고 5등급제로 바뀌게 되죠. 저희가 예전에는 스테나인 등급표라 그래서 9등급제를 이렇게 정규 분포에 가깝게 4%, 8% 이렇게 컷을 만들어서 9등급제를 상세하게 평가를 했는데, 이게 교육 현장에서 평가가 너무 고도화되거나 경쟁이 너무 과열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 구간을 나누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머님들 궁금하신 건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냐가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많은 학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도 A를 못 받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A를 따야지 아이들이 원서나 수시원서를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2등급이 나오게 되면 중학교 때 성취평가 해본 그 경험 아시지 않느냐. B가 하나 뜨는 순간 큰일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1등급이 상위 몇 프로죠? 10%. 네. 여고나 뭐 저희 아이들 공부 잘하는 학교 대진고 뭐 그리고 영신여고 빼먹으면 또 서운하니까 뭐 이런 학교들 보면은 상위 10% 컷하면 전교 30등이거든요. 근데 모든 과목에서 어떻게 전교 30등 안에 드는 친구가 몇 명이나 나올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모든 과목이 30등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전교 10등 안쪽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적대는 1, 2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A를 따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큰 문제는 이쪽이에요. 아, 그럼 우리 애가 3등급 받을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00명 중에 교과목 석차가 120등에서 150등이면 3등급이 나올 텐데요. 가운데 32%니까. 경쟁이 약간 위쪽의 경쟁은 전부 다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다 동점 처리를 하고 중상위권 아이들이 굴분이 되는 형태의 평가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본질에 가까울 거예요. 항상 저 이제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평가들이.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아마 그럴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혹시 여기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는 친구들은 5등급 외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5등급을 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평가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 교과목별로 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영어 1을 이수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면은 일부는 과락을 줍니다. 5등급 외를. 그래서 보충 수업을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대진고 갔는데 우리 아이가 대진고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서 이제 막 280등 했다 하면은 갑자기 이제 학기 중에 전체 수업 시간은 0.5배, 그러니까 2분의 1선 정도까지는 보충 수업까지도 하는 형태로 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는데요. 이제 성취 기준이라고 제가 너무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대충 한 40%도 못 성취 기준에 달성을 못하면 100%를 이제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00%인 거겠죠. 그 친구를 기준으로 한 0.4, 그러니까 40% 정도가 되면은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평가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세부 정보 내용들이 조금 이제 바뀌게 돼서 보통 교과나 이제 저희는 요 보통 교과 아니면 이쪽에 다 그냥 요거랑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A, B, C, D 5등급으로 나오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수강자 수, 과목 평균,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A, B, C, D가 몇 %씩 나왔는지 정해져 있는데 왜 그러지 않는데 실제로 6%씩 안 나오죠. 동점자가 막 많아지거나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가 뭐 어떤 걸 의미하게 되냐면은, 그러면 예전에 표준 편차나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데이터가 제공이 될 때 고대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점수를 환산해서 썼어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가공을 해갖고 그걸 저희가 Z 점수란 말을 썼죠. 요새 아이들은 Z란 말을 잘 모르던데 G 점수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아마 그런 형태보다는 정말로
숫자로 정수 형태로 그냥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 형태로 이제 입시에도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확하게 입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입시 안이 요강이 확정이 됐을 때 이제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평가의 방식은 요러하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당장 입학해서 내년 봄에 그리고 내년 여름 가을까지 해야 되는 과목은 요 과목 하나입니다. 공통 과목 공통 영어 1, 2. 그래서 얘네들은 뭐 어떤 걸 가르치느냐?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일단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는 2015 교육과정에 그것과 거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거의 동일한 구성의 교과서 구성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교육 과정의 변화 내용이라고 하는 게 2022 영어는 좀 덜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어는 지문 바뀌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다 엎었기 때문에 올해 모든 학원의 모든 자료는 전부 다 폐기하는 해예요. 저도 컨텐츠에 투자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 제가 어느 정도냐면, 혹시 블로그에서 혹시 제 이름 보신 적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전국 영어 선생님들 중에 이제 약간 낙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제가 교과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 저희 자료 일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좀 공원 차원에서. 근데 제가 그거 개발하면서도 거의 수천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도 그걸 다 폐기하고 올해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첫 회차 교육과정 첫 회차 때 뭘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학원이 말은 이렇게 막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제로 시험에 들어가면 자료가 막 얼기설기돼서 막 인터넷에 있는 거 막 긁어갖고 급하게 막 복붙해서 편집도 안 된 채로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는 학년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자료 전쟁이 좀 벌어질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지금 웬만한 학원에서 쓰는 그 자료를 이제 학원이나 선생님들 판매하는 사이트에 제가 초기 필진이거나 아니면 보통 초기부터 참여했던 멤버인 곳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만한 그 회사 이름들에 제가 웬만한 데는 다 필진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내년에는 지난 교육과정처럼 이렇게 많은 자료를 오픈하지 않고 굉장히 세세하게 유료 모델을 개발을 해서 부분적으로 판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컨텐츠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아주 소규모나 영세한 곳들에서는 올해 굉장히 애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뭐 요거는 이렇게 자세한 건 아닌데 제가 좀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요거 좀 잠깐만 보여드렸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죠.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희 영어 교과서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막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으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1년 넘게 고민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구난방 뭐 아무 글 갖다가 이제 교과서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부적인 목표들을 다 갖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그냥 저렇게 보시면 돼요. 어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독해를 문제를 풀 수 있게 고1, 고2 과정 단계 스텝업을 시키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학습 자료로 하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휘 수준도 고1, 고2, 고3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무언가 어휘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자료를 교과서를 만드셨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소재도 다양해서 모의고사에 나오는 소재들이 좀 겹치기도 하겠지만요. 저런 부분이 있어요. 단어가 지금 예비 고1, 그러니까 저희 고1 교과서는 한 1,800단어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발표됐던 우리 친구들이 이제 3년 뒤에 볼 수능에서 수능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통 영어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영어 1, 2 수준에서 내겠다고 영어는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 단계에 있는 그 다음 학년 교과서가 이제 수능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교과서, 텍스트의 기준이 되는 교과서가 되는데, 그 영어 2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 체계가 거의 다 비슷한데 단어만 한 2,200단어 정도로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1일 때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충실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구문이나 어휘적인 면에서 모의고사 지문을 읽고 푸는데 많은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교과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개념이 추가가 됐어요. 보면은 뭐 지식을 이해하고 과정을 기능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치와 태도를 반영해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봐도 이렇게 점점 발달되는 건지 보이시죠? 이게 표가요. 여기까지가 성취 기준 D, 뭐 BC 경계, B, A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까지 다 할 줄 알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보는 성취 평가를 성취 평가 기준을 다 달성한 게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A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료라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교육과정 편람 영어과 측자만 300페이지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읽어봤어요. 한 줄 한 줄. 부모님들은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다 해설을 해드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죠. 이제 영어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영어, 뭐 리딩, 스피킹, 라이팅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적인 프로 스킬스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프로 스킬스에 해당되는 리딩이나 리스닝이나 스피킹이나 하나 오타났는데 라이팅인데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서요. 이번 교육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2가지를 추가했어요. 근데 이 2가지 추가한 거는 우리 학생들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시험지에서 이게 그때 그 말이었구나 하고 느끼실 테니까 뷰잉이란 개념하고 프레젠팅이란 개념을 추가했어요. 뷰잉이 뭐냐면요. 그냥 쉬운 거예요. 저희 요새 자료 책으로 잘 안 보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웹브라우저로 그냥 영어 보니까 그럼 그런 걸로 영어 쭉쭉 읽는 능력은 애들이 있나? 이런 것도 이제 교과 과목에 넣자는 거예요. 개념으로. 그리고 프레젠팅은 뭐냐면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영어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영어들.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러면 발표할 때 쓰는 영어적인 기술들은 갖고 있어? 이거는 되게 이론적인 얘기인 건데 저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항 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15년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2015년 개정교육과정 처음에 책자가 2012년쯤 공개가 됐을 때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기 학림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였는데 교육과정의 지향점이 읽고 받아들이는 지금 저희 교육과정은 이해라고 하죠. 리셉션 영역에서 프로덕션 영역, 그 당시엔 아웃풋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게중심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뀔 것이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시험지가 그게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어법 문제 어려운 거 잘 풀고요. 리딩 어려운 거 잘 풀면 내신이 잘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개정교육과정이 딱 나오자마자 시험지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본문을 읽고 주제에 해당되는 걸 조건에 맞춰서 영작해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건 뭐지? 중학교 때 때때때 외우면 끝났는데 뭐 바뀌었네. 그리고 2번째 시험을 봐요. 그런 문제가 더 늘어납니다. 서술형이 막 40점이 됐어요. 예전에 20점에서 30점이면 끝났던 것들이 아이들이 못 쓰겠다. 영어는 내 길이 아니구나. 영어는 어릴 때 했어야 되는 이렇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쭉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올해 교육과정이 거기서 더 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행평가 영역이나 서술형, 특히 영장 영역에서는 이쪽 부분을 반영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생각보다 되게 정상화가 잘 돼 있어서요. 정부에서 뭘 하잖아요. 다 정보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관심이 없어서 안 볼 뿐인 거죠. 제가 조금 이따 예시 문항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다변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언어와 문화의 배경이 되는 다른 세계인과 영어로 얘가 핵심이죠.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프로덕션 능력 많이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영어 교육과정 편람에도 아예 앞에 써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냥 서두에 써놓으시고 이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부 목표가 엄청 길게 한 3장 정도 써 있는데 그냥 4줄로 요약해봤습니다. 제가 실용 영역에서의 영어 능력 강화 그리고 다양한 매체의 문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문해력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 문해력이 이제 나중에 수능하고 연결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영어를 매개로 한 지식 습득과 이를 통한 사고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얘네들이 사실 어쩌면 같은 개념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현실과 괴리된 이야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연결고리가 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한 요 C번을 이 C번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가 빈칸 추론이에요. 그럼 이게 갑자기 이제 저희 현실의 문제가 되잖아요. 모의고사에서 빈칸 추론은 늘 전국 정답률이 지금 25에서 30%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니까 모의고사 때도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을 요것도 좀 중요해요. 적용해보는 활동을 평가에 접목시키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행평가도 이제 요식행위처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프로젝트형 혹은 활동형 수행평가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요것도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업자니까 그냥 업자의 언어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손 타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해줘야 돼요. 학원 선생님들이. 왜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시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 수행평가 예시 모델들도 공개된 게 있어서 다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뭐 하나 정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읽고 그걸 기반으로 쓰고 요약하고 뭐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계속 첨삭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학습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시 문항들인데요. 뭐 찍으셔도 괜찮은데 제가 마지막에 휴대폰 드릴 테니까 문자 주시면 제가 파일 보내드릴게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어갖고. 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문제 넣어 갖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글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어떤 영어적 표현들을 쓰는 걸 요구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런 한 문제 한 문제 예시 문항들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2015년 교육과정, 그러니까 6년 전에도 이게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샘플 문항들은 다 공개가 됐고요. 이런 거 낼 건데 라고 했는데 다들 내겠어. 이거 그냥 교수들이 쓴 거잖아. 갑자기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을 보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참고해서 문제를 막 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실제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요약문 같은 거 있죠. 이게 지금 2010년대 이후로 대진여고에서 많이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인데 요약문 완성인데 선지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바뀐 유형 처음에 대진여고 문제 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영어 선생님이고 그래서 영어밥을 꽤 오래 먹고 저 실제로 영어 전공까지 했거든요. 근데 서술형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제가 한 10분이 걸렸어요. D로 시작하는 이 내용을 함축하는 단어가 뭐가 있지? 라고 하니까 이게 영어 실력과 별개로 이제 퍼즐 문제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긴장되는 시험 상황에서 다른 거 30분 컷하고 20분 남았어도 아이들이 20분 동안 그 D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약간 짓궂어가지고 선배들한테 그 당시 이제 옆에 있던 선배들한테 풀어보세요 이랬더니 선배들도 이러고 한참 쳐다보더니 뭔데 기출문제야? 에이 이거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답을 못 해주세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영어 실력이 베이스가 안 되면은 도저히 감각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 많아지네. 그럼 영어 내신 대비 어떻게 하지? 근데 시험 매번 볼 때마다 상위 10% 컷은 뭐 92점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서술형 문제들만 많이 넣어서 갖고 왔습니다. 도표 요약하는 거, 읽고 주제문 매핑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문 완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육과정을 만드신 교수님들조차도 권장하고 있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쓰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읽은 다음에 어떤 문장 내가 시험 범위는 텍스트를 외웠으니까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이걸 만약에 가정법으로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말할래? 라고 해서 문장 일부가 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은 완전히 평가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실제로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충 공부를 했거나 게으르거나 본문을 암기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요구를 하는 게 중학교 때는 A라는 개념 배워왔지? 그러면 이제 말해봐. A라는 개념이 뭐야? 이런 문제였다면 고등학교 때 문제들은 A라는 것부터 G까지는 다 알 거니까 이제 그건 당연히 아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너네가 생성해 보라니까 진짜 영어로 써보라고 이런 것들을 요구받게 되니 아이들이 아 나 이거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데 그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배제를 딱 해놓고 나면은요 거의 2에서 3등급 컷이 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동네 아이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좀 아이들이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컴포트 푸드에 대한 어떤 활동들의 예시를 보여준 건데 어떤 동영상을 봐요. 저희 뭐 한 거죠? 뷰잉을 한 거죠 일종의. 유튜브도 뭐 웹에 있는 어떤 정보들인 거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정보를 정리를 합니다. 내가 본 것들을.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I like talk about my comfort food에서 이제 그 다음에 확장을 되는 게 그럼 네가 좋아하는 comfort food는 뭐냐 이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다 평가예요 지금. 이건 지금 선논수령 예시문학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서논수령 평가로 쓰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런 형태의 수행 평가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은 본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015는 아웃풋 능력, 라이팅하고 스피킹 그리고 그래머 능력이 되게 중요했다면은 이제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잡아서 프로덕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 교육 과정에서는 말을 만들어내고 영어를 생성하는 능력. 요것들이 이제 잘 준비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극소수의 영어를 정말 플루언시하게 사용을 해서 제가 1년에 한 10명 보는 것 같아요. 중계에서 이미 토플을 한 110점 넘어가는 친구들. 그 정도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친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덕션 능력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겨울에 이런 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요새 가장 많은 게 뭐 고등학교 때 자주 나오는 어법 정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법 개념 하나가 사용 능력화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이제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지식의 습득의 단계가 있고 사용 능력으로 발달의 단계가 있는데 이쪽 단계 능력으로 갖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3달 동안 그나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2월, 3월까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잘 안 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아이한테 야, 너 술 마시면서 노래 불렀어 할 때 술 마시면서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 라고 대답 못하면요. 아이들은 프로덕션 능력이 지금 부재한 겁니다. 술 마시면서 영어를 어떻게 쓰죠?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몰라서 습득,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친구도 필요하긴 할 텐데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때 쓴다라고 하는 게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요걸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주제가 한 10여 개의 주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입학을 해야 그래도 선언수령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지금 말한 그 순간순간 시험장에서의 그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 번째죠. 영어 사용 능력과 리셉션 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이제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는 형태로 수능은 치러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갖고 내신은 프로덕션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고 근데 모든 아이들이 프로덕션 영역만 평가하면 학교 성적 평균이 막 40점 나오겠죠. 그래서 밑에 바닥을 깔아주기 위해서 리셉션 영역의 문제를 평균을 만드는 문항으로 쭉 배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읽고 주제 고르기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맞췄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틀렸을 때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밑에 바닥은 좀 쌓아주고 위에 이제 내신은 프로덕션 영역의 그런 것과 관련된 문항으로 평가를 한다면 수능은 좀 다릅니다. 수능은 이제 조금 이제 틀을 바꿔서 텍스트를 조금 더 어렵게 가져간 다음에 그러면 내신 때 프로덕션 영역과 관련된 많은 수행 평가, 지필 평가를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능 때는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읽고 이해해봐. 그게 이제 수능의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수능하고 내신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는 게 되게 간단하겠다, 그죠? 이론적으로는 리셉션과 프로덕션 영역을 골고루 그냥 영어 공부를 3년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영어 학원 끊지 마시라고.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냥 적금되는 마음으로 주에 하루씩 계속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실질적인 영어 실력의 발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간고사 다니고 쉬고 기말고사 다니고 쉬고 방학 때는 저 수학 좀 해야 돼서 이러고셔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봐요. 너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실제로 영어 공부 얼마나 해봤니라고 하면 그다지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대비 뭐 이러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도 이제 도미노 이펙트가 쭉 일어나면 이제 수능까지도 이제 망가지는 형태가 된 거죠. 올해 수능 영어 문항만 보면 쉬웠는데 저도 이제 수능 당일날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시험 문제 보셨냐고.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다른 선생님들 쉬웠다고 하고 언론 보도도 쉬웠다고 나왔을 때도 어려운데요라고 그냥 딱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면 어려워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개정교육과정 친구들은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잠깐 제 자랑 한 3분만 하고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컨텐츠 이야기도 했고 이제 컨텐츠 전쟁이라면서 이제 1년 차라서 그러면 너는 얼만큼 잘 만드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게 재작년 선덕고 강의할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냥 계속 씁니다. 제가 이거 매번 찾기가 좀 번거로워서요.
그냥 저희 컨텐츠 제작 능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고, 제가 이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거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와요. 선지까지 완전히 일치해서. 그러니까 뭐 어쩌다 한번 얻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낼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자료로 촘촘하게 걷어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좀 한동안 별명이 환경 파괴자였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하도 많이 줘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이 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텐츠 생산에 있어서는 역량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저희 친구들 이렇게 내신 공부하면 이런 것들 거의 시험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문제들을 한 번씩은 미리 다 풀어보고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그런 약속 드리면 사기꾼이겠죠.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이들 중에 이렇게 다 풀고 갔는데도 60점도 있고 100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와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예비고일 아이들 4개월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요렇게 나가시면 돼요. 지금 기초 이론 지식이 부재한 친구들은 거기부터, 그리고 없는 친구들, 이미 좀 중학교 때 공부를 해온 친구들은 발달 과정만 4개월 동안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강의 찾기가 힘든데요. 그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딱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3월에 내신 대비를 잘해서 성적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은 겨울 방학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겨울 방학. 이때 좀 공부를 잘 시켜주시고 준비를 하는 게 중간고사 성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프로그램 안내 같은 경우는 저희 브로셔도 다 있는 내용이라 이제 저는 이제 슬라이드 혹시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릴까 하고 넣어놨던 건데, 그냥 저희는 잘 관리하고 잘 공부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다 슬라이드 저희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고, 저희 아이들 관리하는 저 실제로 과제했던 사진들이에요. 올해 수강생들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허투루 그냥 말로만 뭐 프로덕션 영역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걸 저희가 모의고사 한 번 끝나면 모든 문항을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읽기 후 활동이라고 해서 지문 내용 요약 정리해봐.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들이 혼자 막 자학을 합니다. 아, 이 문제는 쉬웠는데 내가 틀렸다. 이렇게 해서 문항에 대한 분석까지, 피드백까지 스스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구문 정리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하면서 저희가 뭐 가정법 3년 내내 가정법은 이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럼 가정법 어떻게 쓰는 건데, 언제 쓰는 건데, 뭐 물 마시면서라고 할 때는 물 마시면서는 분사구문 쓰는 건데 그때는 형태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사용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 과제한 것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교과 과정의 변화가, 교육 과정의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장점 하나, 일단 컨텐츠는 믿으셔도 돼요. 제가 오히려 선생님들한테도 공급할 정도로 정말 많이 생성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내년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는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영어 선생님들 다 워낙 수업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만 하고 저희가 뭐 수능 중심의 학원이라 고등 아이들 단과 내신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있으신 것도 아는데, 저희 그렇지 않고 관리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 강화시키기 위한 공부를 해주는, 진짜 공부시켜주는 학원이 되고,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효능감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들었을 때 효능감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저희도 늘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학원도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수강 후기도 뭐 이렇게 좋게 써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브로셔에 있는 내용이라 이런 것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